오늘은 등비수열 할 거거든요. 네, 고마워요. 예쁘게. 제가 어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등비수열을 처음에 뭐 찾을 거냐면 일반항 찾는 거 연습할 거고, 두 번째 등비수열에 등비 중앙에 대한 거 연습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등비수열에 합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할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맞아요, 고마워. 이런 애들이 있다. 1, 2, 4, 8, 16 띵띵띵 이렇게 나열된 숫자들. 근데 숫자들이 나열된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수열이 지금 어떻게 나열되고 있냐면 규칙이 있죠. 이 규칙을 볼 건데, 처음에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넘어갈 때 지금 어떤 규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쵸, 20 곱하고 있죠. 네, 도움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20 곱하고 있는 수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수열이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이 똑같다.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등비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얘를 맞아요, 공통된 비율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이 뭐냐면 공비라고 이름을 불러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맞아요, 비율이 근데 영어로 얘가 이렇게 쓴다? 근데 얘 발음을 왠지 모르는데 레이셜? 이라고 한대요. 나중에 어법 선생님한테 꼭 여쭤봐봐. 이게 왜 레이티오가 아닌지 난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얘를 앞에 R 써서 우리는 공비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할 거다? R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 우리 이 항 하나하나를 보통 소문자 뭐로 표현을 했었어요? 항은 A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이게 또 자리 바뀌었구나. 바뀌는 주였나요? 오케이, 또 새로워졌네요. 그래서 n번째 항이다. 그래서 얘를 AN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항이라는 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첫 번째 항과 공비와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째 항은 정말 말 그대로 첫째 항 A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항은요, 첫째 항 A에다가 지금 뭐를 곱한 거니까 공비를 한 번 곱한 거죠. 그래서 AR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아까더라. 두 번째 항에다 또 공비를 한 번 더 곱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R의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규칙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가서 10번째 항쯤 가면 얘는 그럼 뭐라고 써도 돼요? AR의, 그쵸, 9제곱. 그래서 얘를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몇 번째? n번째. n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쓴다? AR의 n-1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오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일반항 찾는 건 끝난 거야. 얘는 그럼 뭐라고 쓴다? AR의 n-1이다 라고 쓰는 거고요. 그들아, 여기서 A는 첫째 항 고정이 된 거고 공비도 고정이 돼 있겠지. 그럼 누가 변수냐면 이 n이 변수다? 우리 등차 수열은 n에 관해서 몇 차식의 꼴이 나왔어요? 1차식 꼴이었던 거 기억나죠? 지금 등비 수열은 n이 어느 자리에 가 있어요? 지수. 그래서 등비수열의 형태는 어떤 꼴이 나오는 거냐면 지수식의 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공비가 n 바로 밑에 있는 이 덩어리 있죠. n 바로 밑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공비의 역할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들아 이런 애들도 종종 나온다. R의 n승꼴. 보통은 등비수열이 A, R의 n-1 꼴이 좀 많이 나올 건데요. 좀 특이하게 좀 시그마 쪽에 많이 나올 건데 R의 n승꼴이다라는 건 이런 느낌인 거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항하고 공비가 똑같은 친구들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2, 4, 8, 16, 32. 아까 이 친구는 첫째 항이 2고요. 공비도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얘는 첫째 항하고 공비가 똑같네. 등비수열 일반항에다 쓰면은 A, R의 n-1이죠. 근데 2는 사실은 얘 1승이어갖고 밑 같은 지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 더해서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n승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R의 n승꼴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 항하고 공비가 서로 어떻다라는 거, 똑같은 그쵸 수열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거라는 거.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내용. 끝이야. 그럼 말하더라? 이거 거기서 이제 또 뭐 할 거냐면요. 두 번째, 등비 중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갈 건데, 등비 중앙이라는 건 이 중자가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누구에 관한 성질이다? 가운데에 있는 수열에 관한 성질들. 그래서 얘도 보통은요, 세수가 숫자가 기본적으로는 3개를 기본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3개의 수가 순서대로 혹은 그냥 얘는 사실
순서가 있을 때도 있고 순서가 없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순서대로 뭐를 이룰 때,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번째인 항해관에서 정리한 거, 이거를 등비중앙이라고 부를 건데 보통 이런 세팅, A랑 B랑 C랑 세 개의 숫자가 나올 거야. 그럼 아까들아, 여기 이 A라는 건 이 수열의 첫째 항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이 B가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 될 거고요. 그쵸, 두 번째 항. C는 이 수열에서 세 번째 항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 특정한 항이 나왔으니까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을 거냐면 첫 번째 항과 공비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게. 첫째 항은 그냥 첫째 항 A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비가 몇 번? 한 번 곱했으니까 AR이에요 라고 써도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요. AR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거 갖고서 우리 지난번에 등차 중앙을 할 때는 양 끝에 있는 친구들끼리 뭐 했어? 더했던 거 기억나요? 더해서 가운데 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얘는 지금 등비수열, 곱하는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 끝에 있는 친구들끼리를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그래서 A하고 C를 곱할 건데요.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였고요? 정말 A였고요. C가 의미하는 게 AR의 제곱이었었죠. 바꿔서 쓰시면 A 곱하기 A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아까 얘는 A가 몇 개 있는 거고 2개, R도 2개. 그럼 이 친구를 그냥 AR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바꿨어도 괜찮죠. 그럼 이 AR이 의미하는 게 뭐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B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바로 AC의 곱은 뭐랑 똑같다? B 제곱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나오는 등비 중앙이 바로 뭐냐면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AC 양 끝에 두 개를 곱한 친구랑 똑같다 라는 원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좋아요. 그 다음 아까들아, 여기서 사실 만약에 B를 구하고 싶으면 그럼 양옆에 뭐 씌워주면 돼요? 루트를 씌워주면 될 건데 그럼 B는 그냥 루트 AC라고 사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딱히 A랑 C가 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이런 표현이 없는 한은 여기 나올 수 있는 값은 항상 몇 개씩 나와야 되는 거야? 2개씩.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2개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공비가 양수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어떤 원리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애기들아, 요 등비 수열의 중앙 갖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중앙하고 두 개를 섞어서 이제 나오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 산술 기하 평균 기억나요? 그 식이 바로 사실 여기서 나오는 원리거든요. 산기가 뭐였었냐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우리 보통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최대값 쓸 때 쓰던 그 공식 있죠. 산술 기하 평균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 루트 A, B보다. 여기에서 얘를 2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를 2로 나누면 사실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B가 되는 거죠. 아까들아, 여기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게 바로 등차 중앙이었던 거 기억나요? 등차 중앙이 되는 거고 여기 루트 AB가 지금 무슨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등비수열의 중앙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조화수열이라는 것도 있었어갖고 조화중앙까지도 쓰긴 했었는데 걔는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져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산술기하가 사실은 이 등차중앙하고 등비중앙의 관계구나 라는 것도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등비중앙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개념 갖고 갈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잠깐 유도를 할 거야, 가들아. 요거는 제가 합 유도하는 과정을 좀 증명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점화식 같은 거 풀 때 잘 나오는 증명 방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SN이 사실은 단점이 좀 있다고 했죠. n번째까지 합이긴 한데 시작이 없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때는 항상 첫 번째부터 더했다라고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AN까지 합이 될 거고요. 특정한 항이 나왔으니까 나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첫째 항과 일반항의 관계로 표현을 해볼게. 얘는 A는 그냥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2는 AR이 되겠죠. 그 다음은 AR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거더라. n-1번째쯤 가면 AR의 n-2가 될 거고요. 마지막 n번째 항이 AR의 n-1이다까지 이해됐어요? 요거를 우리가 말하는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 친구를 우리 등차수를 증명할 때는 내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는 거나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는 거나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래서 서로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던 거 기억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갈 거냐면 좀 특이한 방식으로 갈 거거든요. 양옆에 이게 나중에 점화식에서 잘 나오는 풀이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연결되어 있을 때 쓰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 보여줄게요. 양옆에다가 공비인 R을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누구를 똑같이 곱한다고? 공비 R을 똑같이 곱할 거야. 그럼 여기에 R 곱하기 SN이요 라고 식이 하나 나오겠죠. 여기다 공비 R을 곱해서 R 곱하기 SN은 그럼 여기도 A한테 R을 똑같이 곱했죠. 그럼 얘는 AR이 되겠죠. 이 친구를 여기다가 바로 쓰지 말고요. 한 칸 이쪽 옮겨서 쓸게요. 그럼 여기에 AR이 되겠죠? 왜냐면 얘랑 맞추려고. 그럼 AR이었던 친구한테도 R 곱하면 얘는 뭐가 될 거야? A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그 친구를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쪽으로 밀려서 쓰는 거 보이죠? 그럼 이렇게 밀려서 쓰는 건데 여기 있던 친구가 밀렸으니까 여기가 AR의 n-2가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친구한테 마지막 R 곱하니까 걔가 AR의 n-1이 된 게 이 자리로 온 거죠. 그럼 아까 이 친구 아직 남아있죠? 여기에다가 R 곱하면 이제 뭐가 돼요? AR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AR의 n제곱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시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 뭐 할 거냐면 두 개를 뭐 할까요? 얘네가 없어지는 게 예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뺄 거예요. 까지 여기? 그러면 같은 세로줄 라인끼리만 뺄게. 그럼 SN 빼기 R 곱하기 SN이 되죠. 그 다음 뭐더라? 이 첫 번째 라인은 A에서 빼는 게 없으니까 그냥 A 혼자 살아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워지죠. 여기도 지워지겠죠. 어디까지 싹 지워져요? 여기까지 싹 지워졌죠. 마지막에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빼기 얘를 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AR의 n승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들아 여기 앞에 SN이 공통으로 보이나요? 이 공통 SN으로 일단 묶을 거예요. 여기 묶으시면요. 아까들 여기 앞에는 1 남아있을 거고요. 여기 뒤에는 지금 R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여기도 누구로 묶어도 될까요? A로 묶어도 되겠죠. 그럼 A로 또 묶으시면요. 1-R의 n승이에요 라고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뭐였어? SN이었죠. 그래서 이 SN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아가들이 여기 1 빼기 R로 바로 나누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가들아 항상 미지수 있는데 제일 앞에 최고차항에 이렇게 미지수 있을 때는 얘가 0일 때랑 여기 아닐 때로 구분을 하고 나누셔야 돼요. 함부로 나누게 되면은 식이나 해가 이런 게 하나씩 사라질 수 있어. 그럼 여기 1-R이 뭐를 기준으로? 0 되게 하는 R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1 빼기 R이 0 되게 하는 R이 1이죠. 그래서 나는 1-R이 0이 아닐 때랑 1-R이 0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R이 0이 아닌 것, 즉 무슨 말이냐면 R이 누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랑 R이 1일 때로 나눠지겠죠. R이 1이 아닐 때는 내 맘대로 나누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1-R분의 A의 1-R의 n승이 내가 찾는 SN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마지막 공식,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인데 여기서 R은 보통 공비, A는 첫째야, N은 n번째까지 합. 그럼 아까더라 R이 만약에 1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4예요. 공비가 1이야. 그럼 두 번째 항도 뭘까요? 4. 세 번째 항도 4. 이런 친구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개를 더하세요 라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아까 우리 4를 똑같이 10개를 더했다라는 말은 그냥 4를 곱하기 10 하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공비가 그냥 1인 경우에는 그냥 뭐 해주시면 되냐면 첫째 항하고 n개를 곱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의 마지막 등비수열의 합공식까지 유도를 했는데 여기서도요. 좀 하나 더 힌트를 주자면 1-1분의 A 1-R의 n제곱인데요. 이 식은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면 예쁘냐면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쓰면 좀 편해요.
왜냐면 1보다 큰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분모가 뭐가 되니까 음수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좀 안 예뻐서 이 경우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예쁘고요. 공비가 1보다 크면은 얘네 두 개 양옆에 마이너스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더 편하냐면 R-1에 A에 Rn-1처럼 이 경우에는 공비가 어떤 경우에 1보다 큰 경우에는 얘를 써주는 게 조금 더 예쁘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써주고 공비가 1이면 그냥 AN이다 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가 오늘 기억해줘야 되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까지 끝났고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얘들아. 뭘 추가할 거냐면요. 이 SN에서요. 요 식을 우리 등차수열에서 얘 뜯어봤더니 n에 관한 2차식 나왔었던 거 기억나죠? 나 얘도 좀 뜯어볼 거예요. 어떻게 뜯을 거냐면요. 얘를 일단 분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를 1-R에 여기 처음에는 A만 남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빼기 A, R의 N승이요. 이렇게씩 남겠죠? 그 다음 이 친구를 또 이렇게 하트로 쪼개서 보시면요. 얘가 1-R에 A 더하기 1-R에 마이너스 A까지만 쓰고 옆에다가 R의 N승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아까들아 이 친구의 모양이요. 보시면 얘랑 똑같죠? 근데 뭐가 반대인 거예요?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요. 항상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오냐면요. A 더하기 B의 R의 N승의 꼴로 모양이 잡혀요. 근데 이 친구가 보통 뭐 할 때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뤘을 때 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얘가 첫째 항부터 내가 증명한 게 몇 번째부터 증명을 한 거니까요. 첫째 항부터를 더했다는 걸 증명을 한 거지. 그래서 첫째 항부터 더했을 때는 어떤 관계식을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B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올 거야? 0이 나올 거야. 부호만 반대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뭐부터다?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2 더하기 예를 들어서 K의 3의 N승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게 하는 K가 뭐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들. 그럼 얘 지금 보시면요. A 더하기 B의 R의 N승꼴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 A하고 이 B하고 더했을 때 뭐가 되면요. 0이 됐을 때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등비수열 개념 끝인 거예요. 까지 이해됐어? 네. 우리 지금 총 3가지 했어요. 뭐뭐뭐 했어요.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내용 했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무슨 꼴이 나온다? 지수식.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문제 풀면서 뜯어볼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지수 계산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지수 부분이 다시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다 뭐 곱셈 공식을 섞는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섞는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비 중항. 근데 보통 등비 중항은 누구랑 같이 등차 중항하고 좀 섞어서 나오는 개념으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나중에 이 다음 단원인 시그마에서도 등비수열의 합은 계속 유효하게 쓸 거고요. 그다음 특히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무한급수 할 때도 이 공식에다가 리미티드 씌우는 거 할 거니까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능한 이 유도하는 과정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유도하는 과정을 예를 또 하나 들어줄게요. 이게 보통 점화식에서 많이 나오는 유도 과정이 될 거라서 요거 시리즈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